작년 연말부터는 의전서열 2위로서의 위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애로를 듣고 해소하며 현재 내정 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당대회와 부대 행사 시에 김주의 참석 여부, 그리고 의전 수준, 상징어와 실명 사용, 그리고 당 규약상의 국외 시사 징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날이 왔습니다. 후기자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주애가 북한 최대 정치 행사 노동당대회 열병식에 등장한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 국정원이 참 예의주시해왔던 그 자리인데 결국 나오긴 나왔어요.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9차 대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관심을 끌었는데 후계 구도에 대한 어떤 메시지, 어떤 상징 있는 장면이 나올까 관심이었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25일 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리고 그 자리에 지금 단상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포착한 겁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 위치를 잘 보십시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눈에 띄지만 바로 중앙, 우리가 이제 센터 자리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차지하는 자리에 바로 김주애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의상을 잘 보시면 아버지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가죽 점퍼를 입고 있거든요. 똑같네요. 이건 그냥 우연이라기보다는 아마 아버지와 같은 이른바 백두혈통이다. 뭐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후에는 내려와서 차량 앞에 있는 모습이 이후에 또 공개가 됐는데요. 저 차량, 김정은이 굉장히 좋아하는 리무진, 아우루스로 알려져 있는데 이 차량도 그냥 차량이 아닙니다. 사실은 러시아의 푸틴이 선물한 것이기 때문에 차량 앞에 나란히 선 모습, 이런 모든 장면들이 결국은 권력 승계 구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아까 그 사진 보면은 아니 사진 중앙에는 김정은이지만 계단 중앙엔 또 김주애인 모습, 참 공교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열병식 장면 이거요. 보면은 김정은 앞에 보면은 사실 군인들이 쫙 도열을 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중앙에 이렇게 김주애가 있는 거죠. 근데 노동당 가입도 못할 나이의 아이인데 봉 교수님, 그러니까 당대에 온 군인들한테 사실상 경례를 같이 받게 하는 것 같네요. 그 노동당원이 되려면 만 18살이 돼야 되는데 김주애 나이가 지금 13살로 추정되고 있으니까 이번 9차 당대에서 어떤 백두혈통의 승계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지 못하고 또 김주애가 당대에 참석 못한 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승계 작업이 시작됐다는 것이 우리 국정원의 분석이니까 적어도 이미지 정치는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랑 같이 검정 가드 코트를 입고 이제 공개되는 이 매체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예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군들, 노세한 장군들이 격려하는 모습, 환호한 모습, 이것은 뭐 김주애가 시켰다기보다도 살려면 최고 전엄이 누구를 총애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자리도 지킬 수 있고 숙청도 당하지 않는 거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이런 행보들도 화제지만 김주애의 스타일이 좀 달라져서 이것도 굉장히 눈길을 끌더라고요. 보면은 김주애 머리 스타일이 파마하고 가죽 옷도 있고요. 그렇죠. 길게 좀 늘어뜨렸던 머리가 오늘은 상당히 컬이 많이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장면을 아마 보시게 되면은요. 작년에 김정은이 딸과 함께 방중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석 달 동안 소식이 없다가 연말쯤에 저렇게 이제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검은 가죽 코트를 입고 함께 등장을 해서 장교들한테 이제 격려를 받는 이런 모습이 노출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미지를 좀 스타일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한 13살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후계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른스러움을 좀 강조하는 스타일링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명품으로 좀 치장을 하거나 혹은 머리에 뭐 컬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적 어른스럽게 보이려는 연출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 그리고 또 뭐 눈매 교정을 했느니 뭐 입술에 시술을 했느니 이런 의혹들조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인 한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타겟팅을 해서 저런 연출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하는 연출이다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 자, 김정은이 무슨 말을 할지도 참 관심사였습니다. 집권 15년 차인 만큼 이번 대회에서 김정은이 굉장히 좀 중대한 선언을 할 거다 여기에 관심이 쏠렸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보면은 핵무기를 늘려갈 거다.
그리고요, 우리를 향해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죄에서 영원히 배제시키겠다. 그리고 이 말이 제일 셉니다. 보면은 우리 안전이 다친다면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봉 교수님, 우리한테 뭘 해달라는 겁니까? 서로 이제 관련하지 않고 따로 별개의 국가로 살자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에 한 발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은 우리의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이다. 불변의 주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한국 정부의 유화책은 서투른 기만극, 졸작이다. 화해란 거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고 통일은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이제 손을 내밀고 있고 2018년 군사합의 복원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다.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600mm 방사포, 240mm 방사포 그리고 작전 전술 미사일 종합체를 증강 배치하겠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상하다. 군사합의 복원한다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 이제 승진해서 부장이죠. 무인기 재발 방지 의도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지 않았냐? 어떻게 된 거냐 할 텐데 무인기 재발 방지 의도라든지 군사합의 복원은 국가 대 국가 간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미국 간에 지금 핵무기 감축 협상이 중단이 됐거든요. 미국이 연장을 하지 않아서.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 완화를 해야 되니까 복원을 하겠다. 그래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그 재발 방지 의도를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러시아랑 미국이랑 통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는 국가 대 국가 간에 군사 긴장 완화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로는 무슨 소통 같은 건 할 수 있어도 옛날에 남북 관계 같은 건 이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말아라. 그게 선을 확 그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앞으로 그러면 북한이 군사적으로는 뭘 할지 5개년 플랜도 공개가 됐습니다. 보면은 수중 발사형 ICBM 이걸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해도 저런 거 못 쏘게 되어 있으니까 북한은 이제부터 이런 거 우리는 더 열심히 쏠 거다. 열심히 개발하겠다. 이런 뜻 같네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5년 전에 8차 당대를 2021년 1월에 했을 때 북한판 5개년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미사일이라든지 잠수함 개발을 했죠. 이번에 다시 한번 새로운 국방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지 못한 새로운 것을 하겠다. 여기서 특이한 것이 북한도 이제 무기에 AI를 도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무기 개발 경쟁을 계속하고 우리가 이기겠다. 정찰대 위성 무기도 개발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의 최근 움직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